안녕하세요. 이화여고에서 영어 가르치고 있는 서지혜 강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단 제가 2020년부터 여기서 근무하고 있고요. 지금 꾸준하게 전교권 아이들은 계속 저랑 수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혹시 영어를 정말 잘하고 싶고 좋은 성과를 내고 싶고 잘 되고 싶다면 네, 저하고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제 소개를 하자면요. 지금 6년 연수 계속 하고 있고 2020년에서 2025년까지 계속 지금 6년 연수 전교 1등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오랫동안 강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일단 강의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하고 자료를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성적을 올리는 것. 왜냐면 이제 막상 중학교 과정에서 고등학교로 오면요. 이상하게 이제 아주 어릴 때부터 중3 때까지 영어를 못해서 이화여고 온 애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 자기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중간고사 딱 끝나면 그때 와르르 무너지는 아이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과목은 뭐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 말씀하시지만 영어만큼은 못한 적이 별로 없는데요 라는 아이들이 한 400명이 넘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1, 2, 3, 4, 5등급이 나와야 되니까요. 그래서 누군가는 분명히 성적이 떨어질 것이고 그리고 누군가는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올리도록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전교권은 계속 독점하고 있다. 자, 제가 세 가지만 딱 말씀드릴게요. 제 수업 간단하게 이제 설명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화여고 내신 영어가 조금 궁금은 하실 거예요. 자세하게는 얘기 드리진 않겠지만 이제 자세한 거는 나중에 합격자 발표 때 제가 열심히 또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학 전에 11월, 12월, 1월, 2월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주요 과목뿐만 아니라 이제 마음가짐과 정신 상태나 이런 것들 또 체력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니까 그 부분까지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 간단한 수업을 말씀드리면요. 5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브로셔를 원래 이제 다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다 이미 소진돼 가지고요. 오늘 몇 개 준비가 안 됐는데요. 제가 이제 다음에 또 합격하신 다음에 오시면 더 열심히 만들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수업 전에 예습을 할 수 있도록 분석지를 먼저 줍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게 이제 분석 교재고요. 그 다음에 핸드북이라는 게 따로 나옵니다. 시험 빠르면 한 3주 좀 안 돼서 한 2주 전에 이제 주는데요. 그 책 같은 경우는 올해는 이 책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이는 이 책이 요거 이제 1학기 중간고사. 그래서 요거는 전범위 시험 범위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화여고 같은 경우는 미리 시험 범위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원래 자사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자료 다 받은 다음에 만들어서 바로 제가 나눠주고요. 두 번째는 점검입니다. 이제 테스트를 그러니까 수업 딱 들어와서 단어 시험 보고 마무리할 때 또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님들이 중학교 때 약간 성향이 많이 녹아지셔가지고 오늘 우리 애가 몇 개 틀렸는지 너무 또 약간 또 오매불망 많이 기다리세요. 그리고 아이들도 항상 이 얘기하거든요. 엄마한테 이 문자 가요? 맨날 물어봐요. 근데 중요한 건 아까 우리 국어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매 순간 너무나 일희일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꾸준히 하면 그게 나중에 결과로 드러나니까요. 자,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진도를 이제 직접적으로 나가고요. 저는 이제 시험 한 3주, 4주 전부터 학교 유형으로 이제 문제를 만들어서 파이널 모의고사를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적중률이 높을 때는 주관식 예를 들면 6문항이다 하면서 6개를 다 맞춘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너무 놀랐습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여기에 이제 너무 녹아들면 그냥 제가 내준 시험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좋은 대학은 못 가겠죠.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되 제 거 덕분에 이제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클리닉은요. 이제 수업 후에 남아서 하는 클리닉은 이제 30분부터 1시간, 2시간 시간 될 때까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 안 되면 따로 날짜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은 이제 개별적인 관리고요. 혹시나 결석했거나 그러면 제가 또 개별적으로 과제 검사라든가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고요. 그다음 과제 검사나 개별 관리는 이렇게 문자로 따로 카톡으로 받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그 밑에 이제 결과죠. 네. 저희 지금 현재 조교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지금 중간 친구야 지금 올해 대학 간 친구고 카이스트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들어가면서 입학하고 나서 2월 달에 아이가 이제 대전 내려가기 전에 우리 예비고이들 앞에서 이제 뭐 기숙사 설명도 해주고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 이런 것들도 팁도 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입증된 결과들입니다. 잘 나왔죠? 제가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요. 현재 고2까지는 9등급제잖아요. 그래서 9등급제이기 때문에 15등까지가 1등급입니다. 근데 이제 2학년 같은 경우는 한 44, 5등 정도까지가 1등급이 가능해요. 자, 그런데 보시면 표준 편차가 고2 같은 경우는 나와 있죠. 그리고 잘 들으세요. 이 평균을 보시면 고2 아이들이 56점입니다. 그래서 보통 영어가 56점이 평균이야 그러면 어려웠던 시험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5등급제가 되면서 영어가 조금 쉬워졌어요.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좀 쉬워진 거 아닌가라는 의문은 좀 들거든요. 그 이유가 왼쪽 보시면 과목 평균이 68점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2학년이다 그러면 68점이면 1등급이 없을 수도 있어요. 네, 그 정도로 좀 시험이 쉽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표준 편차는 고1 아이들부터는 현재 기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 고2 아이들 같은 경우는 1등급이 15등까지고 평균이 56점인데 1등급 컷이 96.5였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9등급제에서는 1등급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정말 아주 치열하게 공부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 1학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금 1등을 했지만 만점자가 9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래도 100점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왜? 68점은 시험이 쉬웠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화여고 내신 영어는 제가 또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1학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중간고사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어 A. 올해 교과서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과 정도 보통 들어가고요. 영어 B, 이제 보통 이화여고는 영어 A, B, C 이런 식으로 이제 운행이 됩니다. 영어 B는 회화고요. 원어민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원어민 선생님 수업 그 시험이 포함되기도 하고 포함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리고 올해 1학기 중간고사는 포함이 됐고요. 주관식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영어 C입니다. 원래 이화여고가요. 5등급제 되기 전에는 고3 거가 원래 내신에 나왔어요. 모의고사 지문이. 그런데 올해는요. 고2 거도 없습니다. 고1 거밖에 없어요. 아마 그래서 평균이 다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만점에 9명이 나와버리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한 97, 8점 나와도 조금 걱정해야 돼요. 1등급이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기본기를 탄탄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이화여고가 자사고잖아요. 그래서 또 내년에 어떻게 또 변경이 될지 또 모를 일이라서 그때그때 잘 유연성 있게 준비해야 됩니다. 자, 모의고사 지문입니다. 고1 거고요. 36개 지문이 시험법입니다. 그 다음 모의고사가 2025년 고1 3월 매 모의고사가 1년에 총 4번을 보는데요. 중간기말 이렇게 시험범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여기선 18개 지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모의고사형 지문만 54개죠. 시험 범위가 작년보다 줄은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능률복화 고교 필수 단어고요. 매년마다 같을 수도 있고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미리 예측하기는 좀 곤란해요. 자, 보시면 제가 일부러 개별 1, 2라고 적어놨거든요. 이거는 학교에서 어떠한 것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공부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영어 A, B, C는 학교에서 같이 수업하는 것이고 마지막 이 2가지는 개별적으로 준비해야 된다. 자, 9등급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촘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 16등부터가 2등급이에요. 그래 한 46 정도만 돼도 한 3등급 딱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아이들이 늘 긴장 상태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5등급제 되면서요. 이제 계속 이게 꾸준하게 나오겠지만 1등급하고 2등급, 3등급 제가 4, 5등급은 안 적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2등급이 기존 4등급까지 포함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게 정말 열심히 하는 2등급 극초반대 아이도 포함되어 있고요. 정말 열심히 애매하게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 3등급 같은 경우는 9등급제로 따지면 6등급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도 아이가 혹시 3등급이 나온다고 해서 너무 놀라지 마셨으면 좋겠는 게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4등급도 이화여고에서 그렇게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하나 일례로 말씀드리면 9등급제일 때 한 4등급, 5등급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왜냐면 나름대로 공부하는데 대학을 못 갈까 봐에 대한 굉장히 초조함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요. 2학년, 3학년 잘 버티면
좋은 데 갑니다. 예컨대 저희 지금 제자들 중에서도 1학년 때 4, 5, 6등급 나와서 어머님들이 막 반포기하세요. 이상하게 이화여고 어머님들은 기대를 한껏 했다가 포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약간 할 거야 말 거야. 너 포기했어. 그럼 이제 아이도 제발 포기했으면 좋겠지만 또 진짜 포기하면 좌절합니다. 그래서 근데 다행히 4, 6등급인 아이였는데 어머님이 큰 기대가 없으셨어요. 기대는 저만 했습니다. 넌 무조건 잘 될 거야. 너를 낮게 보지 마. 근데 그 친구가 2대 들어갔어요. 잘 간 거죠. 왜냐면 일반고 아이들 중에도 1.7등급인 친구들이 9등급제에서 2대 갔거든요. 그래서 이화여고는 제가 볼 때는 합격하면 제가 볼 때는 좀 그래도 경쟁력 있는 학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부분도 좀 중요합니다. 중간고사는 50분에요. 45문항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외니까요. 더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 기말 같은 경우는 40분인데 40문항 내외다. 그러니까 한 문제당 1분 이상 걸리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어휘 같은 경우는 객관식밖에 안 나와요. 9문항이고요. 그 다음에 영어 A, B, C에 제가 쭉 나열됐는데요. 교과서하고 부교재에서 24문항 정도가 나옵니다. 그 다음 모의고사의 특징은 어법이나 주관식은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 시험 범위는 조금씩 바뀔 수가 있지만 이 시험 범위에 따라서 나오는 문항의 스타일이나 유형은 거의 동일합니다. 교과서가 바뀌었어도 거의 동일해요. 자, 그러면 입학 전에 어떻게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보통은요, 조금 많은 것들을 준비했던, 그러니까 예컨대 이화여고에 오는 아이들이 보면 자기 출신 중학교에서 내가 좀 잘하는 아이거나 우리 동네에서 내가 갈 학교가 없는 거죠. 나같이 훌륭한 애가. 그런 아이들 중에서는 두 가지로 나뉘지는데 정말 열심히 공부했던 애나 아니면 공부를 안 했는데 아이들이 너무 안 해서 내가 우뚝 쓴 애들, 이런 애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입학 전에 뭘 준비하셔야 되냐면 이 아이가 어떤 성향의 아이인지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제가 중학교 영어와 고등 영어 비교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너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중학교는 절대평가죠. 그래서 A에 좀 집착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고등학교는 상대평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중학교 영어 A는 첫 번째, 그렇게 영어를 잘하진 않지만 성실하다. 두 번째, 잘하는 애이기 때문에 시험 범위를 중학교 수준으로 잘했다는 뜻이다. 그럼 그런 친구가 A등급의 친구가 이화여고 오면요. 출발은 5등급제에서 3등급입니다. 그러니까 딱히 그러니까 중학교 때랑 비슷하게 공부하면 한 3등급 정도 나오고요. 중학교 때보다 더 안 하면 4등급 나오고요. 5등급 제가 아직 본 적이 없어서. 네. 보통은 이제 1, 2등급 정도 아이들이 정말 그래도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시험 대비 학습 전략 차이. 이 중학교 영어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은 벼락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혼자만 해도 되죠. 세 번째는 학원만 다니면 됩니다. 그래서 집에 볼 때는 쟤 왜 저러나 싶지만 100점 나오니 할 말 없는. 그래서 학원에만 의존해도 A가 나오죠. 그 다음 원리고 뭔가 없이 단순함기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딱 중학교 영어라서 너무 신기한 게 사람은요. 자기의 성공 경험에 맞춰서 공부를 하거든요. 고등학교 와서 똑같이 공부합니다. 그래서 3, 4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뭐래도 A인데 약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중간고사를 본 다음부터는 대화가 조금 잘 통합니다. 이제 내 말 들을 거지. 약간 이렇게. 자, 그래서 중학교 때 시험 대비 방식으로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제일 많이 하는 게 내가 알아서 할게. 근데 맞습니다. 알아서 해야 됩니다. 사실은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알아서 하는 방법이 혹시나 공부를 안 하는 쪽으로 하는 거다. 그러면 학습 좌절이 일어나요. 그러면 갑자기 전학 가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인생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님들은 딱 중간고사 봐서 아, 이렇구나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절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아이가 그냥 뭐 올라가지 못하는 아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뀌면 됩니다. 그 다음 시험 범위 차이입니다. 중학교 때는 짧은 교과 지문이나 간단한 유인물이나 정해진 단어 하면 되죠. 하지만 고등학교는 사실은 자사고이기 때문에 원래 이화여고가요. 배운 적 없는 지문을 원래는 몇 개씩 집어넣어서 그걸로 등급을 나누었거든요. 근데 지금 5등급제 하면서 시험이 좀 쉬워졌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외부 지문을 안 넣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글쎄요, 아주 극난이도는 아니라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도 시험 범위는 중학교하고 비교하면 훨씬 더 많다는 것. 그 다음 시험 유형의 차이입니다. 중학교 영어는요, 중요한 게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만 해가 통해요.
그래서 그것만 바짝 하면 됩니다. 문제집 바짝 그것만 풀으면 돼요. 근데 고등학교는요, 등급을 나누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내면 1, 2등급이 나눠지질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도 당연히 내지만 등급을 결정짓는 그 문항이 무조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영어는 지금 유행인 게요. 첫 번째는 추론입니다. 추론 문제를 많이 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내용일지도 헷갈려 죽겠는데 추론을 해야 된다. 그런 게 지금 트렌드고요. 두 번째는 모두 선택해라. 그러니까 3개인지 2개인지 그런 것도 있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어휘를 활용하는 것.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능률복화 고교 필수 고 단어는요. 나름대로 학원을 보내보셨거나 나름대로 영어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그냥 초등학교, 중학교면 그 정도 다 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겠죠. 이거를 시험화를 시켜버리면 9문항밖에 안 나오는데 반 이상 틀립니다. 그러니까 시험화를 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또 그 단어책에 나와 있는 예문하고 똑같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따로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화여고 영어에 와서 성공을 하려면 요 3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기 객관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고사 일단 보고 나서 현재 어떤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목표를 향한 실천. 근데 과도한 목표는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 워낙 뛰어났던 아이들이 많이 오니까 웬만하면 다 의대, 약대 가려고 옵니다, 이 학교. 그 다음에 너 의대 가려는데 이렇게 나오냐, 이렇게 나오면 갑자기 본인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고 하찮아 보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완전히 무너져요. 너무 신기하게 원래 잘 못했던 애들은 잘 안 무너집니다. 그런데 아까 카이스트 간 친구는 늘 저한테 그랬어요. 전 영어를 딱히 못하고 선행을 안 해서 맨날 3년 내내 그랬거든요. 하지만 그 친구는 1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 좀 영어 잘해요. 우리 애는 원래 영어 잘해요? 그래서 원래 잘하니까 원래 안 해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 성공 경험이 있어서. 그런 친구들은 자기를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과도한 목표 세워놓고 안 되면 나 그냥 포기할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 그거는 안 됩니다. 과다한 목표를 금지했으면 좋겠고요. 꾸준하게 실천하자. 세 번째는 장기적인 마인드셋. 아까 우리 구원생님 말씀하셨지만 한 번 시험 보고 인생이 오락가락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저는 끝까지 아이 편이거든요. 잘 될 겁니다. 그리고 너무 신기한 게요. 고1 때 잘 된 애가 있고 고2 때 잘 된 애가 있고 고3 때 잘 된 애가 있고 재수해서 잘 된 애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 눈엔 1학년 때부터 보입니다. 근데 어머님들은 성적으로만 자꾸 보고 그냥 뒷모습만 보시잖아요. 이상하게 딴 거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실망 주시는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끝까지 믿습니다. 믿으면 잘 됩니다. 그래서 좀 긴 호흡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실력은요,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12개월 중에 딱 3개월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제가 일부러 고1 것만 딱 해놨거든요. 학교 대신이 올해도, 그러니까 내년에도 고3 께 안 나올 것 같다. 그러면 최소한 영어 모의고사를 뭐 고1, 2거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놔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또 있습니다. 모의고사 치면 우리 아이가 고3 것도 100점 나와요. 근데요, 내신으로 하면 망합니다. 왜냐면 문제 푸는 건 그냥 쓱 보고 문제가 원하는 답을 골라내면 됩니다. 뭔 내용인지 몰라도 3번이에요, 답은. 그런데 내신 지문은 그 사이사이 행간의 의미를 묻습니다. 그래서 아는데 못 푸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분리해서 공부해야 된다는 거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영문법 같은 경우는 기존 이화는 어법을 정말 많이 다루던 학교인데 지금은 기본적인 영법이 돼 있냐 안 돼 있냐. 왜냐면 또 우리 21세기 아이들은 느낌적인 느낌으로 많이 공부합니다. 단어 안 외웁니다. 그래서 단어 시험 못 보고요. 어법 외울 것까지는 없지만 원리는 아셔야 돼요. 근데 애들이 왜 이게 모르는지 모르면 고3 때까지 고생을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요 방학 기간에 이런 것들 확실하게 잡아놓길 바랍니다. 네, 이 교실입니다. 이 교실이고요. 제가 이번에 우리 아이들 커피차 응원 갔습니다. 그리고 만점자 5명 중에 4명이 여기서 수업합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1명이 저희 학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5명 중에 5명 저하고 수업하고 있고요. 나중에 합격자 설명 때 꼭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